네, 반갑습니다. 투자, 인문학, 일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따뜻함과 냉철함이 공존하는 남자, 어슴새벽 인사입니다. 네, 지금 저는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북으로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음질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컴퓨터도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송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미리 구하고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방송도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방송을 다 했는데 화면 설정이 좀 잘못돼서 녹한 탓이죠. 뭘 탓하겠습니까? 모든 투자의 잘못도 모두 다 본인 탓이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원래 토요일에 방송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에 가급적이면 제가 실방은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차가 안 맞아서 실방은 할 수가 없고 녹방을 아마 올리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제 방송을 좀 준비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리플 XRP 주로 어슴새벽 채널에서 몇 년 동안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XRP를 많이 다루는 이제 유튜버이기도 하고, XRP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음모론적 시각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그런 채널인 만큼 제 혼자 피셜이죠. 그런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워낙 많지만 이제 제 혼자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을 느끼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좀 하게 됐고, 물론 지금 1,100원에 이제 막 산 불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코리니 분들, 투자를 늘 가격이 오르면 쫓아서 사는 탐욕의 물구덩이로 뛰어드는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거나 안 들으시거나 어떻게 돼도 투자를 사실 냉정히, 좀 아쉽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게 이 투자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인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바가 없으면 결국에 제가 리플이 400원일 때, 이더리움이 30만원일 때, 그리고 비트코인이 8천만원이 갔다가 지금 2천만원 근처 갔다가 다시 오는 때,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갔는데 오히려 2021년보다 떨어져 있잖아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더 확정됐는데 왜 그럴까? 리플사는 더 많은 은행들과 협업과 테스트와 더 많은 채택이 이루어졌는데 가격이 2021년보다 더 떨어지고, 물론 이제 소송이 하고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600원보다는 올라갔지만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가치와 가격의 괴리는 늘 인간의 탐욕이라는 그 심리 때문에 과평가됐다, 고평가됐다가 저평가됐다고를 반복을 하는 게, 우리가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 추천해드리는 하워드 막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 나오는 아주 투자 시장의 고전적인 사이클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리플 XRP가 얼마 전에는 관심이 없어 안 사다가 소송 끝난, 물론 그 이유는 있지만 1,100원이 되니까 올라가니까 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리플이 600원에 있었으면 지금 1,100원에 사신 분들은 소송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만약에 리플 XRP가 600원이면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제 얘기는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산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그거는 탐욕 게이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그 탐욕 그 심리 이전의 변화에 따라 여러분들이 XRP를 투자를 한 거지, 사실상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리플 XRP가 소송에서 지금 자유로워졌는데 또 항소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가격이 1,100원에서 가격이 900원으로 빠지니까 기분이 또 지금 언짢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같다는 거예요. 리플 XRP가 600원에서 소송이 이겼음에도 만약에 가격이 안 올라갔으면 안 샀을 거고, 그리고 똑같이 1,100원에서 지금 소송이 해결됐는데 덜 올라가니까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자기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건, 소송이 해결됐으니까 난 투자했다라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고, 결국에 가격이 오르니까 쫓아 샀다라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플 XRP가 뭐 1100원에 가다 지금 900원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왜 투자를 하는지, 리플 XRP에 대한 뭐 때문에 확신이 있는지, 그게 결국에 기반이 되어야만 투자가 성공을 하는 건데, 그게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어떤 누구 유튜브 방송을 보건 간에 투자는 실패하게 될 거고, 지금 리플 XRP 900원에 1100원에 샀다가 900원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가 가격이 더 올라가면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 조금 더 넣어요. 그러다 정말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비트코인 캐시도 40만원 정도 부근에 과열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부 익절을 한다 이런 얘기 드린 것도, 저도 그때가 단기 고점일지는 모르죠. 근데 여러 지표상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때 제가 거래량 터지면 사람들이 쫓아 산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소송 결과를 보고 1100원에 사람들이 샀다가 900원 되니까 지금 또 힘들어 하는 건데, 똑같아요. 결국에 리플 XRP가 다음 구간인 1.3달러, 1.9달러 구간으로 넘어가면 그때 또 쫓아 사고 다시 또 마이너스 한 50% 정도 폭락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 뭐 몇 프로 폭락이 있을지 모르죠.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또 털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자산을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커지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인내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투자 인문학이라든지 투자 마인드셋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필패다. 어떻게 해도, 아무리 하락장이 시작을 해도 필패고, 상승장이 시작하면 그냥 필패고, 하락장이 시작하면 찔끔찔끔 투자하다가 올라가면 마구 투자를 해서 필패고요. 결국에 요는 상승장 꼭대기에 대부분의 자산을 넣게 되는 게 대중 투자자, 그러니까 즉 인내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모든 투자 성공의 비밀은 우리가 목적지에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는 게 보상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투자 성공의 비밀인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인터뷰에서 한 번쯤, 되게 지루한 얘기지만 지금 갓 여러분들이 리플 XRP 1100원에 1000원에 투자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드린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암호자산 시장에서 떠나는 게 그분들이 앞으로 몇 년이 행복해지는 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100%, 99%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 얘기들을 제가 이제 투자 인문학 관련된 글들을 지난 2년간 사랑 도반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제가 다는 못 올리고 지금 이제 일부를 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이 오면 아래 어슴새벽 티스토리 블로그에 들어가면, 사실 이제 여기는 제가 제 글들을 유튜브에는 좀 보기가 깔끔하지 않아서 글을 정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냥 제 나름의, 거창하게 말하자면 아카이브처럼, 그 도서관처럼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훗날 이제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 나름의 삶의 경험과 제가 책으로나 여러 개 접해온 그런 지혜들을 담아놓는 공간인데, 투자 인문학과 그 다음에 뭐 삶의 자세, 그리고 건강 관련된 것도, 건강도 우리가 투자 안에 있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두고 있는 거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저 역시도 제 기록을 위해서 담아놓는 거고, 여기 이제 공간에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 근 2년 동안 수많은 글들이 엄청 많아요. 하랑 도반분들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2개씩 제가 글을 쓰니까, 그 수많은 글들 중에 몇몇 이제 삶의 자세, 뭐 마인드셋 이런 것 글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마음이 심란하시고 하시면 여기 오셔서 글들을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디서 사라, 어떻게 팔아라 이런 거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맞출 수도 없고요. 그냥 그거 따라 하면 결국에 망하거든요.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은.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투자가 망하지 않길 되기는 바람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블로그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방송 시작을 해볼게요.
보면 바이낸스가 내달 일본에서 새 플랫폼을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바이낸스가 이제 미국 SEC나 미국한테 때려 맞으면서 점유율이 좀 줄었잖아요. 근데 바이낸스가 이제 글로벌에서 결국에 계속 확장을 하고 일본에서 어떤 거래소 인수해서 이제 변신을 하면서 새 플랫폼 일본도 이제 좀 진출을 하는 건데, 결국에 암호 자산이 시대적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되고, 결국에 나스닥이나 바이낸스나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가 돼서 거래가 되는 때가 되면 사실상 나스닥에서도 토큰이 거래가 될 거고, 결국에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잖아요.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건 시대적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시대적 방향성이라는 거 안에는 모든 버블이 일어날 때는 인터넷 초창기에도 수많은 닷컴 달린 회사들이, 그냥 닷컴만 달리면 모든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다 난리가 났죠. 근데 거의 90몇 프로의 그 닷컴이 달린 회사들은 다 사라지고 몇몇 회사들만 살아남아서 지금의 인터넷 세상의 강자가 되었죠. 그때도 우리가 예전에 진짜 라이코스, 뭐 엠파스, 야후 이런 데들은 엄청 다 큰 데였단 말이에요. 저도 아직 기억을 하는데, 예전에 그런 광고들이 기억이 나요. 그때 엄청 큰 회사인데 지금은 안 남아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쓰잖아요. 야후는 뭐 일본 정도 해가지고 쓰거나 이러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버블이 일어날 때 엄청 많은 회사들이 있다가 다 사라지고 몇몇 회사들이 그 주류를 차지해 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바이낸스가 일본에서 이 새로운 플랫폼 하는 이 시대적 방향성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수많은 코인 중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더리움이나 XRP나 리플이나 그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메이저한 것들을 위주로만 투자를 하면, 지금 우리가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와 같은 시대적 방향성의 흐름을 우리가 올라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간에 막 급등한다고 업비트에서 막 그 음치 알트들 사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게 뭔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찾기는 어렵지만, 돈 버블 때, 그땐 테슬라가 뭐 존재도 안 했겠지만, 테슬라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 있는 투자는 진짜 성관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진짜 신념이 있어야 테슬라 초기에 투자를 하죠. 그 오랜 기간 박박히고 SEC 소송이나 일론 머스크를 또라이로 평가하는 막 그 언론의 수많은 문매를 견뎌내면서 투자한다는 건 강력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코인은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비트이더 XRP 투자하는 것만 해도 진짜 강한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더리움도 움직이지 않죠. 비트코인 또 움직이다가 이제 비트코인 또 좀 한 얼마 있으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이따 차트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XRP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적 방향성에 여러분들이 올라타는 길은 메이저한 코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최소한 8알 이상,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이 코인 가능성이 있다, 가령나 뭐 에이다, 제가 뭐 알고랜드, 헤데라 이런 거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런 몇몇 개들에는 여러분들 8알 이상을 빼고 나머지에서 뭐 어떤 코인에 2할, 그 다음에 2할이 아니라 0.2할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거 0.2 해가지고 총 2할을 만들어서 10개짜리를 해요. 0.2짜리를. 그래서 총 18을 채우는 거예요. 이제 8할은 메이저를 하는 거죠. 결국에 비트이더 리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대적 방향성에만 올라타도 지금 2023년부터 해서 1.5년 아니면 2년 안에 또 거대하게 한 6개월 안에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는, 그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의 지루함을 잘 견뎌내면 되고, 지금 또 올해 안에 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많이 상승이 나올수록 또 한번 뺐다가 갈 거고, 천천히 상승이 나오면 그렇게 많이 안 뺄 거고, 늘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모든 건 자연의 법칙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조해 할 때가 아니다. 이 기사도 보면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2030년까지 16조 달러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럼 16조 달러면 지금 16조 거의 6조 달러면 6천조 원이잖아요. 그러면 16경 정도가 되는 거죠. 거의 6천조 거의다가 1경 이게 되니까 거의 그러면 10 한 뭐 한 그 정도 엄청난 큰 돈이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원화 달러 분의 계산이 지금 안 돼가지고 안 따라줘서 정확하게 지금 한 보니까 2경 한
거의 2경 정도 되네요. 제가 계산한 게 맞는데 제가 계산한 게 틀렸네요. 2경 한 500조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단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성장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시대적 방향성이 토큰이라는 게, 모든 자산이, 부동산도 토큰으로 거래하고 빌딩도 토큰으로 거래하고, 그래서 빌딩 한 채를 사는 게 아니라 누구는 0.1개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처럼 그 빌딩에 작게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모든 자산 시장에 유동성이 몰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쪼개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시장으로 지금 점점 커져 나간다. 그게 이제 토큰 시장이 새로운, 그래서 부의 바구니라는 제가 슬로건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기존의 자산 시장 자체는 다 부동산 시장, 주식, 채권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자산 시장의 섹터마다 그 고유의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어떤 이제 등기부 등본과 어떻게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 한 채씩 거래를 하고, 이런 다 섹터가 있는데, 새로운 부의 바구니인 토큰이 들어온 순간 그 위에 올라오면 수학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화된 그 토큰화 위에다가 부동산이 올라오면 부동산, 주식 모든 게 다 한 큐에 다 같은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플랫폼 안에 위에 원래 개별적으로 부동산은 고유의 성질이 있고, 채권, 주식 다 고유의 성질이 있는데, 그것들이 거대한 플랫폼 위에 다 올라옴으로써 엄청난 자산 토큰화 시장이 서로의 브릿지로 연결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지금 나라의 부채도 많고, 지금 통화 가치가 막 화폐가 폭락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득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통제 밖으로 나가는 게 싫어하는데, 그러면 결국에 나라들의 통화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게 하는 게 그들의 주된 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공기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의 CBDC라든지 나라 간의 통화 체계를 바꾸는 시스템까지도 지금 실물 자산의 토큰화까지 한 방에 이루어지면서 나라의 돈들과 그 다음에 모든 전 세계 자산의 토큰화, 모든 게 다 한 방에 되는, 그래서 이 거대한 게 다 일어나는 지금 그 시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 흐름을 이해를 결국에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잘 보면 FOMC가 이제 D-1 미국 금리 인상은 100%다. 그래서 22년 최고 수준 앞뒀다. 이걸 딱 보세요. 일단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두렵잖아요. 금리 인상 이꼴 자산시장은 떨어진다는 게 우리가 이미 쇠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렵네라는 걸 우린 이미 알아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모든 대중이 두렵네라고 하고, 나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이게 이미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렵다고 느끼면, 저랑 도반분들은 두렵지 않으시겠죠? 하도 이제 제가 쇠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두렵다라고 느끼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기사는 너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기사구나. 그러면 나는 반대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은 제가 시소게임이고 유기체라고 했잖아요.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라고 하는 순간에는 용기를 내라고 하잖아요. 투자 구루의 말이죠. 워렌 버핏의 말이잖아요. 모든 투자 구루들이 다 하는 말이죠. 하워드 막스, 나심 탈레브,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하라. 투자 격언이죠.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이 기사가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너 두려워해라 라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98%다. 그럼 자산시장 어떻게 될 거다. 우리 이거 맨날 예상하는 유튜브 경제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지난 거의 1년 동안 봤죠. 금리 인상 어떻게 될 거다, 비트코인 폭락할 거라는데 안 폭락했을 때,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폭락하고, 늘 안 맞잖아요. 중요한 건 이 기사가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먹게 하려고 하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가 지금 볼 때 오히려 지금이 제가 보고 있는 하반기 올해 2023년이 좋을 거라고 좀 보는 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기사 말고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고, 금리 인상 멈추나 이제 다시 뭐가 좀 나아지나 라는 기사가 나올 때쯤에는 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때는 경계를 하고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기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마음가짐을 제가 가지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기사를 들고 왔고, 자, 팔라우 정부 XRP 원장 기반 국가 스테이블 코인 운영 착수 이래서 팔라우 정부가
XRP 기반으로 좀 작은 나라긴 하지만 XRP 기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이외에 좀 큰 나라도 XRP 레저를 테스트하고 리플렛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테스트하는 나라 있어요. 근데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말했죠. 좀 메이저한 약간 큰 나라 발표를 자기가 못한다. 말 못하겠죠. 근데 팔로우 정도 되는 건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중에 그래도 정부에서 그 나라 원장 기반으로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스텔라루멘, 뭐 우크라이나 뭐 아마 거길 텐데, 그 다음에 XRP 이런 그 서구권 웨스턴 나라의 프로젝트 빼고 뭐가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00대 은행 중에 35개와 뭔가 테스트 아니면 파트너십을 뭔가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하기도 지금 입에 아플 정도로 영국의 파운드 재단, 유로화 재단 이런 데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소송에서도 결국에 XRP 소송 증권 아니다라고 했고, 근데 지금 또 항소한다고 하니까 또 두렵게 해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치와 가격을 우리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가치는 있는데 가격이 낮아져 있을 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스타벅스 이론으로 늘 비교해서 글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매번 가는 스타벅스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5,000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스타벅스 간판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길 맨날 가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 스타벅스 간판이 가려져 있어도 이게 스타벅스인 줄 알아요. 근데 또 스타벅스가 우리 공사 중이라서 미안해서 2,500원을 할인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2,500원에 얼싸구니 하고 두 잔을 사 먹겠죠. 친구도 사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판이 가려져 있으면 이거 스타벅스야 맞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먹던 맛도 모르고 하니까 설령 그걸 사 먹어도 이거 스타벅스 맛하고 다른데 라고 하면서 가치와 가격을 구분을 못하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게 인간의 투자 시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감정인 거예요. 가격이 싸면 가치가 없다고 늘 느끼고, 가격이 오르면 가치가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투자 시장이 조작될 때는 가격을 빼서 가치가 없다라는 퍼드 뉴스를 내보내요. 그거에 거의 90%의 대중들이 당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치와 가격을 늘 구분을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면 코인베이스 CEO가 리플 판결, ETF 신청 이런 것들이 미국의 입법 시급성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뒤처지니까 의회에서 이거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뭔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도화를 하는, 당위성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방향성과 새로운 부의 바구니로 가는 이 작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코인베이스도 지금 소송 중이긴 한데 저는 이 역시도 쇼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는 리플 이게 거대한 쇼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주연 배우들조차 깜짝 속을 만큼 진짜로 쇼를 하고 있다. 진짜로 공격을 한 거죠. 왜냐면 진짜 공격 안 하면 연기하는 게 들통나니까. 리플산 죽자고 싸워야 되고, SEC 진짜로 칼춤을 춰야 되는 거고, SEC는 금융 엘리트들이, 금융 형님들이, 은행권들이 암호자산으로 들어오기 위한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지금도 이것도 보면 로이터가 리플 소송 리스크 여전해, 비즈니스 안착 중요, 이런 이제 되게 소송이 해결됐는데도 리스크 여전하다고 하잖아요. 항소한다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명확히 제가 하면, 항소는 30일 안에 이제 한 15일 정도 됐어요. 지금 13일 됐어요. 소송 그 결과가 약식 판결 나온 지. 그러면 약식 판결 중에 뭐 일부를 SEC가 해서 이거 우리 항소할래 라고 해야 돼요. 이거 우리는 납득 못해요 라고 하는 걸 30일 안에 해야 돼요. 그러면 대략 지금 한 17일이나 이 정도 안에 이제 SEC가 항소를 해야 되고, 항소한다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토레스 판사가 그걸 또 10일 안에 이거는 타당하다 그러면 이거 항소 신청해 라고 하면 그게 한 1, 2년 정도 항소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항소가 이미 토레스 판사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뭐 XRP 이거에서 증권 아니야 라고 했는데, SEC가 그거를 항소를 똑같이 그냥 했어요. 한 1, 2년 끌고 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 이제 SEC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벌칙이 없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항소 막 할 거 아니에요. 법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를 할 때는 자기네들도 뭔가 하나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스톱판에서 이 타짜에서 보면 너 팔모가지 걸고 뭐 할래 이런 것처럼 뭔가 자기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중한 거고, 만약에 SEC가 항소를 30일 안에 한다라고 해도, 이미 13일 지났죠? 한다라고 해도 토레스 판사가 승인해주냐 안 해주냐도 또 있어요. 10일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소송은 토레스 판사가 XRP는 증권 아니야 라고 했고, 기관 옛날 판매 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방법을 뭔가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럼 SEC가 야 이제 니네 신고해서 해, 이제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그럼 니네 신고 절차, 니네 이건 증권이라고 문제 니네가 삼았잖아 SEC야. 그러면 리플이 기관 판매하는 거 어떻게 해야 증권 아닌지 니네가 가이드라인 줘. 그 다음에 신고해, 신고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럼 앞으로 판매분은 문제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지난 판매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는 거고, 그래서 앞에 판매분은 만약에 근데 신고해서도 안 되고 이거 판매하는 거 아예 안 돼, 만약에 설령 이런다고 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리플사가 뭔가 OTC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EDXM 이런 데서 기관들이 사거나 뭔 수를 내겠죠. 그거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고 예측의 영역이니까 논외로 두고, 결국에 이 항소 자체는 그냥 팩트로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이 소스를 던져줬잖아요. 아까 제가 뉴스에서 말해줬죠. 이 뉴스를 보면 뭘 느껴요? 소송 리스크는 여전해. 너에게 공포감을 줄 거야 라는 뉴스잖아요. 그럼 대중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지금 80%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탔던 사람들을 일단 한번 털어내요. 그 다음에 저는 다음에 대략 요 구간으로 XRP 차트도 보겠지만 요 구간으로 넘어갈 거라고 봐요. 1600 얼마 요 구간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아니면 여기서 좀 더 행보를 오래 하면 거의 2000 얼마 구간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투자 마인드가 없으면 제가 넘어가거나 안 넘어가고 무조건 손해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지금이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알트마켓 캡의 차트인데, 이것도 보면 결국에 부에바그니 알트 코인들, 비트코인만 생존하는 시대는 저는 단언컨대 저는 안 올 거라고 보고요. 그냥 이제 제 뷰예요. 각자 생각이 다른 거는 존중해 주십시다. 나는 비트코인만 좋아하면은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난 이더리움만 좋아, 그냥 이더리움만 하면 되는 거예요. XRP만 좋아, XRP만 하면 되고, 저는 이거 세 개 다 괜찮다라고 해서 세 개 다 하는 거고, 각자의 뷰는 서로 그냥 건강하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굳이 그걸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한 40,000개 되는 알트코인이 시총을 끌어올렸죠. 이번에는 다를 게 뭐냐, 제가 얘기했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사라지고 몇몇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그 시총을 끌어올릴 거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 엣지를 뚫고 이제 올라오잖아요. 뚫고 테스트 했잖아요. 이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8화를 메이저만 투자하면 좋은 일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설레어야 될 때죠. 두려워해야 될 때가 아니라, 크립토 공포지수도 지금은 그 중립에서 살짝 올라온 50 한 이 정도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때가 아니라 미래의 분은 확정적으로 오니까 설레어야 될 때죠. 와, 스타벅스 커피 5,000원에 맨날 사 먹는데 오늘 아침에도 2,000원에 파네. 이게 설레어야 되는 때잖아요. 지금 이 비트코인도 이렇게 고를 파고, 이제 고를 계속 윗만큼 하고 파고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왜 바구니고 비트코인 그 중에 하나고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게 8월달 정도쯤에 저는 거의 40,000불 근처까지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어이쿠 실리콘밸리 망했어요, 끝났어요, 다 나가세요 하다가 쭉 하다가 또 어이구 바이낸스가 저기 SEC가 바이낸스 콥에 다 기소하고 암호화폐 시장 난리 났어요, 다 망했어요 하다가 쭉 매번 똑같잖아요. 지금 요번도 또 뭐 좀 그냥 지지부진 하다가 쭉 해가지고 다음, 어차피 갈 길은 이미 어둠의 터널을 지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40,000불 부근으로 이제 갈 거다. 그리고 요번에 미드텀 랠리가 저는 올해 안에 대략 그래도 한 4만에서 5만 정도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더 많이 올라갈수록 한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은 넘어갈 거고요. 천천히 올라가면 큰 조정 없이 크게 상승도 아닌 상태에서 올라가.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의 뷰를. 제가 이 뷰도 기간이 조금 한두 달 정도 딜레이 됐을 뿐이지, 제가 계속 이 이평선 해갖고 여기서
이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요 한번 파고서 다음에 갔죠. 장대양봉 나왔죠. 제가 계속 이제 이평선상 뚫는 장대양봉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조금의 차가 있을 뿐이지 계속 그렇게 간다고요. 그거는 제가 맞추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대적 방향성이에요.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오는 거고 밤이 있으면 아침이 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밤에 여러분들이 야 이제 곧 아침 올 거야 라고 하면 그거 다 믿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물건 컵 들고 있다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질 거라는 거 당연히 믿잖아요. 중력이니까. 그것처럼 저는 그냥 사이클의 법칙을 믿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볼을 깊이 겨울을 팠기 때문에 봄이 올 거라는 걸 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절대 망하지 않는 시대적 방향성이고 부회바군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좀 있으면 봄이 옵니다. 좀 있으면 아침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차가 조금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차이가 있을 때마다 이게 맞고 틀리고를 논하면 그거는 야 지금 밤인데 아침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해가 왜 좀 빨리 안 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고를 계속 하셔야 자산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이 XRP 차트 역시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딱 그래서 여기 걸어놓은 분들은 하락 도반 분들 중에 여기 지금 여기 딱 매도가 딱 체결돼서 여기 팔아서 요쯤에 걸어놓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겠죠. 아직 이제 안 갔을 텐데 일단 여기서 좀 팔아가지고 지금 만약에 뭐 한 20-30% 됐으면 다시 추면 수량은 늘렸겠죠. 근데 저는 최소 기본부터 한 요 정도부터 저는 매도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구간부터. 그래서 여기서 횡보가 길면 다음에 바로 1.9달러 부근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좀 하고 만약에 여기서 8월달쯤 해가지고 다음 구간으로 이제 넘어간다. 항소 뭐 별거 없다 하면서 간다라고 하면 좀 빨리 가면 이제 1.3달러 구간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결국에 소송도 이제 끝났고 오랜 골도 팠고 에너지도 축적이 됐고 지금 설국열차에 무임 승차한 꼬리칸 무임 승차한 사람들을 털어내는 작업으로 항소를 또 한 번 더 쓰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좀 긴 호흡으로 봐야지 와 지금 리플 XRP 1100원에 샀는데 드디어 소송 해결됐는데 안 가네. 이렇게 되면요 거의 리플 XRP 나중에 진짜 한 4,000원 아니면 뭐 한 6,000원 급등 해갖고 막 만원 막 이렇게 갈 때 전재산 다 넣고 다시 바보 되는 그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게 되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으로 물라방 투자를 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냥 그만둬라. 그게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을 돌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자 인디케이터 이제 온체인 데이터도 보면 아직 우린 설레야 될 때지 두려워해야 될 때는 아니잖아요. 빨간 구간은 0.26이고 대중 강신도도 살짝 올라온 0.2예요. 이게 그때 이제 올라가면 막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이 지표가 이 게이지가 막 올라갈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대중들이 환장하는 시기잖아요. 모두가 내가 100만원 넣으면 100만원이 150만원이 돼서 그 다음 1000만원 갖다 놓으면 1000만원이 1500만원이 되고 5천만원이 갖다 놓으면 7천만원이 돼서 나중에 몇 억을 다 때려 넣으면 그 몇 억이 갑자기 며칠 만에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억 이런 식으로 되는 그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설레야 될 때지 두려워해야 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단기 버블 리스크 여기도 계속 얘기하는 겨울이 있고 봄이 살짝 오다가 꽃샘추위가 오다가 다시 봄과 여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살짝 다시 봄이 오다가 꽃샘추위 한번 하고 다시 여름이 오고 그러다가 겨울이 오고 만연한 이제 겨울이 오고 살짝 봄이 오다가 우리가 겪었던 SEC가 기소를 남발했던 코인베이스와 이때 살짝 꽃샘추위가 살짝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봄이 살짝 시작되고 그래서 노란색이 오면 완연한 봄이고 주황색이 오면 이제 여름의 초입이잖아요. 지금 완연한 봄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완연한 봄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방송 상태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한다는 그 점을 좀 좋게 봐주시고 방송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토요일 방송은 라이브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차 때문에 방송을 라이브는 못하고 그 녹방이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녹방으로 올려드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랑 도반분들은 제가 커뮤니티 글을 그래도 해외에서도 계속 남기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글로 뭔가 큰 변동이 있거나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될 내용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또 남겨드리고 투자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또 글을 잘 정리하고 써서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평온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머슴새벽이었습니다.